중화 반응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중화 반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중화 반응을 정의할 때 산과 염기가 반응해가지고 물과 H2로 말하지, 그지? 염을 생성시키는 반응이 중화 반응인데, 염이란 것은 그 물 외에 나머지 것들을 말하거든요. 자, 대표적인 중화 반응 사례를 보시면요, 묽은 염산과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의 반응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거의 산과 염기 또는 중화 반응계의 그냥 안방마님이죠, 그죠? 단골 손님입니다. 자, 그림을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여기 염산 보이시고 나트륨 있고 섞은 혼합용액이 있네요. 먼저 염산 같은 경우는 물에 녹으면요, HCl은 H+하고 Cl로 분리가 되고요. 그다음에 수산화 나트륨 같은 경우는 양이온과 또 음이온을 분리가 되네요. 요걸 다 합친 게 밑에 내용이야. 그러면 요거 합친 것은 오른쪽, 자, H+하고 OH가 만나가지고 물을 형성하고요. 그 나머지 것들,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남아있죠. 얘가 물이고 얘가 염인 거야. 자, 중화 반응 특징, 이거 통합과학 때 배운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요 내용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중화 반응 특징은요,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1대1로 반응합니다. 여기 보이시죠? 1대1로 만나서 한 개 형성하는 거지. 다음에 알자 이온 반응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중화 반응에서 무조건 산과 염기가 만나면 물을 형성해요. 그래서 아래의 화학 반응식을 무조건 알자 이온 반응식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러니까 물을 만들면 무조건 알자 이온 반응식이야. 산과 염기가 만나가지고. 포인트는 산과 염기 만나서 물을 만든다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 다음에 구경꾼 이온은 설명했잖아, 그지? 되게 허머져, 그죠? 다음에 구경꾼 이온 같은 경우는 이제 물을 만드는 거 외에 나머지 남은 그 찌끄레기 있잖아. 양이온 찌끄레기, 음이온 찌끄레기. 아까 전에 그 나트륨하고 Cl- 맞지? 그 두 녀석입니다. 다음에 염은 또 그 내용인데, 산의 음이온인 Cl과, 이때 말하는 산의 음이온은 이제 H+의 음이온을 말하거든요. H+는 반응에 참여했지. 근데 반응에 참여하지 않은 게 누구냐면은 산의 음이온인 염화이온이 되는 것이야. 다음에 염기 양이온도 마찬가지 참여 안 하거든요. 그 녀석이 또다시 결합해가지고 생성된 물질이 염입니다. 뭐 요런 거. 이 녀석을 결합하면은 NaCl이 될 수 있지, 그지? 뭐 그런 거야. 다음에 또 다른 중화 반응 사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HCl하고 KOH 반응했을 때 당연히 H하고 OH가 있으니까 물을 만들 거고, 나머지 구경꾼 이온. 다음에 EACCl하고 여기 수산화 칼륨하고 반응해 보면요, 요거 물 두 분자 만들거든요. 여기 H 2개, 여기 OH가 두 분자가 있으니까 합치면은 수소 4개, 산소 2개인 녀석이 나온다고. 그게 물 분자 2개로 말하지, 그지? 그리고 칼슘 이온 같은 경우는 2인분이고, 여기 Cl 2마리 있지, 그지? 2마리. 그래서 ECl-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도 마찬가지야. 자, 여기 H 2개 있지, 여기 OH 2개 있지. 앞에 2를 이렇게 곱해가지고, 그러면 당연히 수소가 두 분자가 되겠고요. 나머지 다 적어봐. 나트륨 이온이 두 녀석이 있고 1인분이지. 1인분이 지금 2명 있는 거지. 다음에 황산 이온, 얘는 2인분이야. 2인분 혼자서 이제 살아가지고, 그죠? 자, 요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한 게 요겁니다. 황산 같은 경우는 수소 이온 2개에다가 황산 이온, 음이온이죠. 거기에 한 덩어리가 들어있고요. 다음에 여기 NaOH 보이시죠? 양이온 2개, 음이온 2개. 서로 섞어버리면 이제 어떤 그림이 만들어지냐 이거죠. 일단 물은 결합할 거니까 물 몇 덩어리 나올 까요? 물 한 덩어리에다가 두 덩어리 나오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 다음에 나트륨 같은 경우는 지금 반응에 참여 안 하고 버티고 있지. 맞나? 그리고 황산 이온 같은 경우도 한 덩어리가 지금 버티고 있죠, 그죠? 이렇게 물을 만드는 중화 반응에서는 이온 개수가 점점 줄어준다는 걸 좀 기억하십시오. 여기 처음에 3개 있었지, 여기 4개 있었고, 근데 물을 만들다 보니까 남은 지금 이온 개수가 몇 개야? 3개지, 그지? 물을 만드는데 이미 사용돼 버렸다고. 그래서 중화 반응에서는 이온 개수가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감소하는 방향이라 가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오른쪽에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건데, 중화 반응은 결국은 산과 염기의 그 세력 다툼이거든요.
누가 더 세고 그다음에 이 산을 막기 위해서는 도대체 몇 명의 연기가 투입돼야 되는지 서로 막 전략적으로 싸우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밸런스 맞추기 위한 어떤 게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전제 조건은 일정한 농도와 일정한 온도에서 시작하고요. 여기 식이 하나 있네요. 산의 대표주자 염산, 그다음에 연기 대표주자 수산화 나트륨이 있습니다. 만나면 이렇게 된대요. 출발은 기존의 산성용액, 얘가 출발이야. 산성으로 출발하고 여기다가 뭘 떨어뜨리냐? 연기성 용액을 조금씩 떨어뜨려가지고 이온 개수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살펴보는 거야. 자, 최초에 여기 A 보이시죠? A는 아무것도 연기 없이 순수하게 산만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개수를 보시면 H가 지금 하나, 둘, 두 개 있죠. 염화이온 두 개 있죠. 아직 염기성 물질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OH는 개수가 없습니다. 나트륨 당연히 없고, 여기서 말하는 물은요, 수용액의 물이 아니고 HCl하고 NaOH가 만나가지고 새로 만드는 물을 말하는 거야. 기존에 지금 염산을 녹인 수많은 물이 아니고 두지가 만나서 만든 물 분자가 없죠, 그죠? 빵개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염기성 한 덩어리 집어넣거든요. 이 덩어리가 용액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개수가 각각 어떻게 바뀌나 봐봐. 그 결과가 여기 현재 B야. 자, 수소 이온 같은 경우는 맨 처음 두 개였는데 여기 OH 보이시죠? 수소 분자 한 개랑 결합해가지고 뭘 만들어? 물을 만들지. 그래서 수소 이온 한 개 깎이고, 그다음에 수산화 이온 같은 경우는 들어오자마자 바로 물로 바뀌다 보니까 사라졌지, 그지? 그다음에 이 결과물로 물이 한 개 만들어집니다. 다음에 나트륨은 한 개 들어왔으니까 반응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CL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몇 개 있었습니까? 두 개 있었지. 근데 여기 CL이 반응하는 게 있나? 없잖아, 그지? CL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다음에 두 번째, 또 NaOH 한 덩어리를 집어넣거든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이 OH가 또 누구를 공격합니까? 아까 수소 이온 한 개 남아있었거든? 공격합니다. 공격해가지고 물을 만들죠. 그래서 수소가 처음에 두 개였는데 요때부터 지금 다 소모가 돼버려요. 그리고 OH는 들어오자마자 수소를 만나가지고 결국 또 사라졌지, 그지? 대신 뭘 만들었어? 물을 만들었지. 아까 전에 한 개다가 또 한 개를 추가했으니까 총 두 개가 된 거야. 그리고 Cl, 봐봐. Cl-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두 개가 존재했고 더 이상 Cl은 들어오지 않지. 반응하지도 않고. 그래서 얘는 두 개. 앞으로 Cl의 운명은 또 뒤에 얘가 나오더라도 또 두 개로 일정할 거야. 나트륨은 당연히 하나 증가된 형태고. 자, 이번에 또 한 문제 더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게 되면 이제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예 용액 속에 수소 이온이 없죠. 얘는 아예 없으니까 이제 반응 못하는 거야. 다음 CL은 뭐 외부 세력이 들어오든 말든 자기는 그대로 구경만 하는 거야. 소심하죠. 다음에 수산화 이온 같은 경우는 드디어 넣었는데 수소 이온이 없으니까 뭐지? 얘는 그냥 남아돌아. 파트너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때부터 수산화 이온 개수가 증가합니다. 다음에 나트륨 같은 경우는 꾸준히 계속 증가하고 있죠. 계속 넣어주니까. 다음에 물 분자 같은 경우는 결국은 더 이상 추가된 게 없지. H 플러스가 없으니까. 그래서 얘는 두 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내용 가지고 그래프를 그릴 건데 요게 사실 문제에 자주 나오거든요. 이온수 변화에 따른 그래프를 그려보라. 각각 주인공 하나, 둘, 셋, 넷 요 녀석에 대해서 이제 그려보라고 하는데, 먼저 수산화 나트륨 점점 개수를 증가시켜서 넣어주면은 수소 이온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개수가 변하느냐 한번 이제 그래프 그려볼 거야. 처음에 수소 이온 개수가 두 개였죠. 연기가 들어오기 전에. 근데 연기가 한 개 들어오니까 한 개 소모가 됐고, 두 개 들어오니까 또 하나가 소모돼 가지고 이제 바닥이 났죠, 그죠? 그 상태에서 계속 연기성 물질을 집어넣게 되면은 반응할 수 있는 수소 개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갑니다. 색깔로 좀 표시해줄까? 자, 요 녀석 빨간색으로 할게. 자, 빨간색은 이렇게 감소하다가 아예 바닥이 난 상태. 요게 수소 이온의 개수. 다음에 CL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떤 색깔로 할까요? 진한 노란색 할까? CL. 자, CL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두 개가 존재했는데 얘는 반응에 전혀 참여 안 하지. 추가되는 것도 없지. 그냥 그대로 가는 거야, 그대로. 연기가 들어오든 말든 그냥 직선. 제일 영양가 없는 녀석 아닌가. 아무것도 안 하는 녀석들, 그지? 구경하는 녀석들. 다음에 나트륨을 한번 해볼 건데, 나트륨은 색깔로 뭘로 할 거냐면은 녹색으로 해볼까요? 녹색. 자, 나트륨 녹색. 나트륨은 처음에 없었어. 근데 나트륨은 계속 증가하지.
한 개씩 한 개씩 야금야금 들어옵니다. 심지어는 반응도 안 해요. 그냥 들어오는 족족 개수는 쌓일 뿐입니다. 그리고 OH-, OH는 처음에 존재 안 했어. 근데 넣었지. 넣자마자 OH가 어떻게 됩니까? 기존에 있던 H 플러스 만나가지고 잡아먹히지. 그래서 이때도 없고 이때도 잡아먹혀서 없고. 근데 이제 중화 반응 끝나고 나서 H 플러스가 없잖아. 그때부터 넣어주는 족족 증가합니다. 자, 나중에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올 거냐면요. 뭐 여기다 가, 이렇게 나, 뭐 다, 라 이런 식으로 비워놓고 요 실험을 토대로 가나 다라가 누군지 한번 매칭시켜봐라. 이제 이런 문제들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래프하고 지금 양적 관계를 여러분이 잘 공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 마지막 중화열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중화열 같은 경우는 정의 이거 통합학 때 배웠어요.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발생하는 열이 중화열인데 요거는 통합과학 때 시험 문제를 냈기 때문에 아마 화원 같은 경우는 요 내용 가지고 시험 문제 내는 쌤은 없을 거예요. 다만 중화열 말고 중화점 아마 내실 거야. 근데 이제 이 내용도 알아두면 좋으니까 제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중화열은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발생하는 열인데요. 만나가지고 물을 만들죠. 그리고 뒤에 가면 염도 만들고 이게 끝이 아니고 사실은 열도 발생합니다. 산과 연기에서 중화 반응을 일으키는 반응은 반드시 열이 발생한다고. 이걸 좀 인체하고 관련돼서 설명하자면요. 사람 몸이 있을 거 아니가. 몸이 있으면 여기 12지장이 있어요. 12지장. 12지장이 pH가 높거든요. 약간 염기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pH 7이 넘어가니까 한 8 정도 될 거야. 7에서 8 정도. 근데 여기 위이죠. 위 같은 경우는 pH가 굉장히 높지 않나? 염산이 있기 때문에 이제 2에서 3 된다고. 그러면 얘는 산이고 12지장은 염기야. 근데 어차피 위에 있는 물질은 내려가서 12장을 만나야 돼. 그러면 이 산이 염기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거죠. 배에서 열의 개수를 발생해요. 중화 반응에 의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그 왜 어르신들이 잘 때 배에 이불 덮고 자라, 안 덮고 자면 배가 아프다 아침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열이 몸에 살아 있어야 돼. 아시겠죠? 요게 중화열입니다. 실험은 어떻게 하냐? 농도하고 온도가 같은 염기 산을 준비한다. 부피를 각각 달리해서 서로 혼합해 본다라고 합니다. 단 산 플러스 염기의 총 혼합 부피량은 20을 유지한답니다. 자, 무슨 내용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지금 염기 2리터, 산 18리터를 갖다 놓습니다. 섞어요. 섞으면 얼만데? 총 20 아니가? 이때 온도 재봤습니다. A 나왔습니다. 다음에 각각 1대1로 섞어봤습니다. 10대 10으로 총 20이 나오지. 이때 온도를 측정해봤어요. 와,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정점을 찍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 염기를 18, 산을 2, 합치면 20 이렇게 섞어보니까 온도가 1대1만큼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가지고 한번 이제 해석을 해보면요. 1번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각각 1대1로 가장 많이 반응하는 구간이 어느 구간이라고? C. 온도가 가장 높죠. 중화열이 많이 발생하니까 이렇게 적으시고, 다음에 산과 염기가 완전히 중화되어야 할 혼합용액의 온도가 가장 높다는 거 아시죠? C 지점에서. 그 다음에 AB 구간의 액성은 요 액성은 참고로 뭐가 지배적입니까? 여기 산이 지배적이죠. 산이 지배적이니까 당연히 액성은 산성이 될 것이고요. 이때 BTB 용액을 떨어뜨리면 색깔 뭔지 아시죠? 노란색. 되죠? 다음에 DE 구간, 여기 말하지, 그지? 당연히 염기가 많은 구간이 되겠죠. 그래서 염기성이 되고요. 색깔은 BTB 용액이 이제 파란색이 되겠죠, 그죠? 그렇다면 이제 C 지점에는 BTB 용액 색깔이 뭐야? 녹색이죠. 되죠? 자, 다음에 중화열과 중화점과 전기 전도도의 관계인데요. 여기 지금 전류의 세기가 가장 낮은 게 누군지 봐봐. C지, C. 참고로 C가 중화점입니다. 그리고 중화열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녀석입니다. 근데 전기가 제일 적게 통해요. C가. 왜 그러냐? 여러분, 그 이온이 이렇게 1리터 안에 이온이 4개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여기 H 플러스고 OH 마이너스가 따로 있네? 그럼 이 녀석들이 가만히 있겠나? 합쳐야지.
합체하니까 물을 만들죠. 그리고 이온 개수가 줄어들지. 4개에서 2개로. 1리터에. 그러니까 물이 자꾸 증가하니까 이온 개수가 감소하고요. 따라서 전기가 통하려면 이온이 많으면 굉장히 유리한데 이온 자체가 적다 보니까 결국은 물이 가장 많이 만들어지는 C 구간에서 전기 전도도가 낮은 거야. 전기가 안 통하진 않습니다. 전기가 통하는데 약하다 이거지. 그치? 그래서 중하열과 중하점과 전기 전도도 관계는 중하열하고 전기 전도도가 서로 반비례한다 하는 거. 오케이? 자, 이렇게 하고 나면은 중화 반응 두 번째 시간이 끝나고요. 다음 시간 중화 반응 이제 마지막 시간은 더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지금 2까지가 통합과학 내용이에요. 그래서 중화 반응 3부터는 이제 화학 1에 해당되는 그 중화 반응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친구하죠.